한 번 성대 결절에 걸리면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어렵나요? 라고 걱정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성대 결절은 사실은 습관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면 완치가 아주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질환이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거든요. 혹시 저도 성대 결절이 아닐까 싶어서 찾아왔는데 제가 성대 결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비인후과 가서 후두 전문의에게 성대 사진을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2, 3일 전까지는 괜찮다가 지금 뭐 이렇게 쉰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결절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사실 성대 결절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결절을 만들어 보자 이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오랜 동안 무리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 대부분은 성대가 아파서 그 전에 멈춰요. 무리를 많이 했거나 나는 무리를 안 했는데도 생겼어 라고 하는 거는 성대 쪽이나 이런 쪽에 발성기관의 감각이 좀 부족하다. 무딘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무리한 상태에서 오래 하면 또 무뎌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성대 결절이 아닐 확률이 90 그렇군요. 2주 이상 쉰 목소리가 계속 되거나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목소리가 남성처럼 점점 음도가 내려가면 우리가 성대 결절이나 다른 뭐 비슷한 질환인 폴립 같은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폴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대 폴립과 성대 결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가장 이제 이비인후과 내원하셔서 많이 보는 질환 중에 성대 결절과 폴립이 있는데 결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랜 시간 잘못 써서 생긴 그런 굳은 살이고요. 그 폴립은 용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대 폴립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의 발성으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되게 짧은 순간에도 생길 수 있는 게 폴립이고 이제 결절은 오랜 시간 잘못 썼을 때 생기는 그런 질환이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성대 결절에 잘 걸리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성대 결절 걸린다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대 결절은 텔레마케터 분들이나 교사분들이나 말씀을 많이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발성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서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직업을 갖고 나서 이제 말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취약하구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취약하고 회복할 때도 되게 오래 걸리죠. 가수분들도 성대 결절에 굉장히 많이 걸려서 막 기사 같은 거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건가요? 사실은 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곤한 상황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행사도 있고 무대를 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발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걸 또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서 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쉼 없이 계속 이제 스케줄이 되니까 계속 성대 결절로 가는 경우가 있죠. 알면서도 계속 무리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이 이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상태다 하면 병원을 가면 될까요? 목소리가 일단 변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겠죠. 폴립 같은 것이 생기면 이물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기침을 자꾸 하게 되고 목 가다듬기를 많이 하게 되고 더 안 좋은 목소리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목을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후두 전문의한테 가서 성대를 한번 보고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치료를 받잖아요. 어떤 치료들을 좀 받나요? 성대 결절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립트릴, 이렇게 립트릴. 음성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입술 자체가 벌써 긴장이 들어오셔서 이 떨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르르 텄떨기, 텅트릴도 이제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허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성대가 진동을 했을 때 이쪽이 스피커거든요. 이쪽에서 증폭을 시켜야 되는데 증폭 없이 계속 이제 목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빨리 피곤해지고 이제 좋은 목소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허밍을 통해서 하면서 발성 훈련하고 결절 같은 경우에는 막 침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을 점점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폴립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휴식과 아주 부드러운 발성을 통해서 점점 크기를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독 좀 눌러주세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약간 성대 결절에 걸렸다고 좀 가정하시고 좀 그런 치료법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저희들은 발성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안 좋은 자세나 이런 것들도 다 보고요. 또 호흡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도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폐쇄성도 훈련, 우리가 호흡 훈련하는 거. 숨을 못 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 해서 백고동 소리 내듯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포커스가 뒤쪽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바람을 못 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액센트 메소드라고 해서 한번 해볼까요? 거리감 있게 이렇게 허밍에 의한 발음으로 교정을 하고 예. 근데 할 때 입술만 딱 띄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발음이죠. 근데 하면 어때요? 편안하게 들리죠? 이제 우리가 훈련할 때 발성기관과 조음기관과 공명기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하면서 그것들의 협응을 파악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이런 시청자 질문도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성대결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유명 가수들이 성대결절에 걸리고 음역대가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봤는데요. 한번 성대결절에 걸리면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어렵나요? 라고 걱정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성대결절은 사실은 습관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면 완치가 아주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질환이고요. 성대결절이라는 것을 수술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너무 성대결절 수술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고 빨리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지만 발성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고쳐나가는 게 도움이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저희 병원은 성대결절은 거의 수술을 안 합니다. 혹시 그 성대결절에 도움이 되는 뭐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운동에서는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대를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은 유산소 운동, 가벼운 조깅이나 아니면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이 좋고, 오히려 뭐 파워리프트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테니스 같은 거 으악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성대는 되게 탁성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성대결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결절은 사실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환입니다. 어려운 질환이 아니고 내가 습관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발성을 훈련을 통해서 좋은 목소리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런 말씀이 또 성대결절을 또 앓고 있는 분들에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